저는 46에 결혼했어요. 늦었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랬어요. 이제 그만 혼자 살아도 되겠다고. 근데 저는 급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직장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혼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46에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이었어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말이 많지 않고 표정도 별로 없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짧고 담백하고.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진짜 같았어요. 2번, 3번 만나면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하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맞춰주는 것도 아닌데,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오래 알던 사람 같았어요. 6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저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결혼 준비는 순탄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따뜻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거울을 봤는데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예뻐 보였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신혼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퇴근하면 꼭 안아줬고 주말엔 같이 장 보고 밥 해먹고. 근데 딱 한 가지. 시댁에 가는 날이면 남편이 아침부터 달라졌어요. 말이 줄고 핸드폰을 더 자주 봤어요. 제가 무슨 일 있어? 하면 아니 그냥이라고. 처음엔 시댁이 불편한가 보다 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댁 분위기가 좀 특이했어요. 딱히 나쁜 건 없는데 제가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한 박자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대화는 항상 날씨나 음식 얘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근데 눈을 마주칠 때 뭔가 불편한 게 느껴졌어요. 따뜻한데 미안한 눈빛. 그게 뭔지 그땐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어요. 말씀이 원래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유독 더 없으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한 번도 저한테 먼저 말을 거신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말을 걸면 눈을 봐야 하고 눈을 보면 미안해지니까.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 시댁에서 뭔가 불편한 존재야?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들 좋아해.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그냥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을 오래 연습했겠구나 싶어요. 그 즈음 남편 통장 정리를 같이 하다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봤어요. 150만 원. 날짜도 일정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누나 생활비. 혼자 애들 키우니까. 시누이는 그때까지 저랑 접점이 없었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봤는데 축하한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근데 웃는 얼굴 뒤에 뭔가 복잡한 게 있었어요. 그냥 미혼모라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늘 그렇게 넘겼어요. 이상한 걸 느끼면서도 이유를 착하게 해석했어요. 시누이 집에 처음 간 건 결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애들 보고 싶다고 남편이 가자고 했어요. 저도 조카들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두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6살, 5살, 연년생이었어요. 첫째가 저를 보더니 누구예요? 하고 물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작은 엄마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응, 작은 엄마야 했어요. 그 집에서 2시간쯤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블록도 쌓고 과자도 나눠 먹고 시누이는 내내 조심스러웠어요. 남편 눈치를 보고 제 눈치를 보고 한 번은 아이가 남편한테 뛰어가서 안기려는데 시누이가 먼저 아이를 낚아챘어요. 뛰면 안 돼. 근데 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기려던 거였는데 그 순간이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냥 넘겼어요.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애들 예쁘지? 응, 예쁘더라. 근데 아빠가 누군지 물어봐도 돼?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누나가 말하기 싫어하더라고. 상처가 있어서. 그 말도 자연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참 자연스럽게 했어요. 오래 해왔으니까요. 그 뒤로도 가끔 시누이 집에 갔어요. 갈 때마다 과자 사들고 가고 아이들이 저를 보면 반가워하고 첫째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작은 엄마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보고 싶어서. 아이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도 자주 와. 저는 그 말을 흘렸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따로 있구나. 가끔 보러 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아빠가 누군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결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 남편이 주말마다 나갔어요. 누나 집 수리할 게 있어서. 애들 병원 데려다 줘야 해서. 누나가 이사하는 거 도와줘야 해서.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래 했어요. 어느 날 친구한테 무심코 말했어요. 우리 시누이가 미혼모인데 남편이 진짜 잘 챙겨줘. 매달 돈도 보내고 주말엔 직접 가고. 친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거 좀 많은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원래 그런 집이야. 가족 챙기는 거 좋잖아. 친구가 더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 말하려다 참은 거겠죠. 그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뭔가를 자꾸 사주셨어요. 옷도 사주시고 화장품도 사주시고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하시면서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빚지는 느낌? 그게 보상이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누이한테서.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는데 오늘 고마워. 애들이 좋아했어. 그게 다였어요. 이상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인지 손이 떨렸어요. 뭔가를 알아버릴 것 같은 느낌.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그리고 모른 척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믿고 싶은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불안이 예감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시누이 첫째 생일이었어요. 7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저. 거기에 아이 둘. 케이크에 초 7개를 꽂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박수 치면서 웃었어요. 아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한참 있다가 촛불을 껐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테이블이 굳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른 말했어요. 어머. 케이크 잘났다 먹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누이가 아이 입을 막으려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케이크만 봤어요. 저는 웃음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술이 떨렸어요. 아이가 다시 말했어요. 아빠 언제 와요? 시누이가 아이를 안으면서 조용히 했어요.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왜요? 했어요. 그 케이크를 끝까지 먹었어요.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외투도 안 벗고 물었어요. 그 아이들 아빠가 누구야?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해. 저는 다시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왜? 뭐가 미안한데?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변명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설명이 있으면 반박이라도 하는데, 잘못했어 한마디는 더 이상 물을 말이 없게 만들어요. 억지로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나 만나기 전부터. 첫째는 남편이 답을 안 했어요. 첫째가 당신 아이야? 긴 침묵.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도 또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벽에 기대서 한참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였어요. 분노가 오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남편 없이 혼자. 시어머니가 문 열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올 줄. 거실에 앉아서 물었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남편이 저 만날 때부터, 결혼 준비할 때부터, 결혼식 날부터, 제가 시누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블록 쌓을 때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과묵함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결혼 전에라도.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 아이들도 있고. 덮어지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덮어지면. 제가 그 덮개였던 거예요. 46에 만난 사랑이 비밀을 감추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남편과는 지금도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같이 있는 건지,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일 힘든 건 그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잘못이 없잖아요. 애들은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한 달쯤 지나서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답장을 못했어요. 지금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려야 했는데 미안해. 그 친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느꼈던 거겠죠. 왜 다들 느끼면서 말을 안 했을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결혼식 날 거울 속 나. 너무 예뻐 보인다고 생각했던 나.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조금만 더 물어봐. 행복하다고 느끼기 전에. 조금만 더 확인해.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알았다면 달랐을까? 사랑은 원래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 잘못인지 아닌지. 이 결혼 처음부터 저한테만 진짜였어요. 그게 제일 슬퍼요.